예, 저는 법원은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반전두환 투쟁을 하고 감옥에 갔습니다. 당시 검찰에 수사받을 때 치안본부에서 전 물고문까지 받았습니다. 그거 검찰도 치안본부도 다 그대로 갔었죠. 제가 직접 물고문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다 유죄입니다. 그런데 저를 집행유예로 풀어줬어요. 사실은 그때 법원 판사님께 감사드리죠. 그래도 법원은 최후의 보루입니다. 인혁당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혁당 사건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즉결 심판에 의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까? 우린 다시 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이재명 당시 대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김문기를 아냐 모르냐 이런 내용이에요. 3월 26일에 김문기를 아냐 모르냐 사건이 2심에서 무죄가 납니다. 4월 22일에 대법원의 2부에 배당이 됩니다. 대법원 2부에는 오경미라고 하는 대법관이 있습니다. 오경미 대법관은 무죄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파기환송 표결할 때 파기환송을 거부했던 사람,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대법원 소부 2부에 박영재, 오경미 등이 있습니다. 여기다 두면 이 이재명 관련한 파기환송이 일어나지 않고 무죄로 항소가 기각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조희대는 단 1시간 만에, 아니 2시간 만에 소부에 배당되자마자 그날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에 올립니다. 4월 22일 2부에 배당되고 거기엔 오경미 대법관이 있었고, 이게 파기환송이 안 될 걸 두려워해 단 1시간 만에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를 올리고, 그날이 4월 22일입니다. 그날 노태학 대법관이 성관위에 있다고 자기가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4월 22일 날 전원합의체 올리고 4월 24일, 이건 만 하루 만입니다. 만 하루 만에 표결에 붙입니다. 표결에 붙여서 그 표결로 이재명 파기환송을 시킵니다. 그리고 4월 30일 한덕수가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엠바고로 기자에게 기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5월 1일 3시에 파기환송을 시킵니다. 그리고 5월 1일 3시에 파기환송 후 5월 1일 4시에 한덕수가 권한대행을 사직하고 대선 후보 출마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선 그런 한덕수를 데려다가 김문수를 바꿔치기해서, 한덕수를 바꿔치기해서 대선 후보로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당원들이 그거를 막아준 거죠. 이 과정에서 조희대는 도대체 혼자 결정했는가? 조희대 이 대선 개입, 선거법 위반, 정치적 중립 위반, 그리고 대법관들이 소부에서 재판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 권력 남용 등, 직권 남용 등으로 곳곳에서 법적 조치 되어 있습니다. 특검에서 수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법사위는 공정한 재판, 신속한 재판, 그리고 정의로운 재판, 이 뜻에서 대법관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보통 전원합의체에 올라오면 기본이 993일인가 걸린답니다.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을 하든 뭔가 판단할 땐 993일이 걸린답니다. 그런데 단 만 하루 만에, 단 이틀 만에 파기환송을 시켜버렸어요. 이런 대법원장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윤석열과 이 대법원장이 무슨 교감이 있었는지, 제가 들은 제보는 대법원장 될 때부터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 라고 하는 제보를 아주 유력한 사람에게 들었고, 그 유력한 사람은 아주 당시 여권들의 고위직에게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의 제보가 있었고, 또 언론에서도 조희대와 한덕수 등의 그런 회동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 법사위에서 모든 것을 낱낱이 현안
질의해야 되고 지기현 재판부의 구속 취소 관련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과 어떤 연관이 있었는지 왜 지기현 재판부를 교체하지 않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러서 현안 청문회를 통해서 질의하고 낱낱이 발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청문회를 적극 동의합니다. 네. 다음 이성윤 의원님 토론 진행해 주십시오. 예,